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연구소 양성입니다. 한자는 가도 끝이 없는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엄청 많은 한자들에 겁도 납니다. 그러나 망망대해도 길이 있듯이 한자에도 맥이 있습니다. 세트 한자로 그 맥을 잡아서 한자와 재밌게 이야기하며 놀아봅시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8강 귀신 귀자에 관련된 세트 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귀신 귀자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귀신 귀자는 귀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간섭하는 무형의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108강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그 귀신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귀신 귀자입니다. 귀신 귀자는 귀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무형의 존재를 의미하는 삐친 별자와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파천자와 사람을 표현하는 사람인자와 모르겠다라는 의미의 모를 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신 귀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무형의 존재를 표현하는 전파가 퍼져나가는 이런 이미지를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을 표현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모습의 밭전자를 이미지화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인자에 해당되는 한 사람이 있고 또 모를 사자의 의미로서 뭔가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같이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귀신 귀자입니다. 중심자인 귀신 귀자는 무형의 존재를 표현하는 삐친 별과 삶의 터전을 표현하는 밭전과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인과 모르겠다라는 의미의 모를 사자가 결합해서 귀신 귀자가 표현하는 귀신은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이 모르게 활동하는 무형의 존재가 바로 귀신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귀신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다는 사람은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봤다는 사람은 무형의 존재를 봤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강렬한 느낌을 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귀신은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수시로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증거는 없지만 신령한 느낌으로 민감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존재라 생각합니다. 중심자인 귀신 귀자는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는 무형의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심자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관련자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혼백 혼자입니다. 혼백 혼자는 혼을 의미하지요. 해당 부수로는 말하다라는 의미의 이룰 혼자와 귀신을 의미하는 귀신 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혼백 혼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말하다라는 의미의 이룰 혼자에 해당되는 말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룰 혼자는 특별히 이 두 사람이 은밀하게 하는 대화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변에 귀신에 해당되는 귀신의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혼백 혼자입니다. 첫 번째 관련자인 혼백 혼자는 말하다라는 의미의 이룰 운자와 귀신을 의미하는 귀신 귀자가 결합해서 혼백 혼자가 표현하는 그 혼은 혼을 통해서 귀신과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과 말을 하고 귀신에게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무당들이지요. 점을 칠 때마다 귀신을 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처음 신내림을 받을 때는 귀신과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라도 귀신과 말을 하게 되면 사람과 말하는 것처럼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과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혼을 통해서 말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혼백 혼자입니다. 혼백 혼자는 혼을 통해 귀신과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넉백자입니다. 넉백자는 넋을 의미하는 것이죠. 해당 부수로는 말하다라는 의미의 말할 백자와 귀신을 의미하는 귀신 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넉백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말하다라는 의미의 말할 백자를 표현하는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넉백자입니다. 두 번째 관련자인 넉백자는 말하다라는 의미의 말할 백자와 귀신을 의미하는 귀신 귀자가 결합해서 넉백자가 표현하는 넋은 넋을 통해서 귀신과 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넋을 통해서도 귀신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넋과 혼은 어떻게 다를까요? 혼은 이를 운자 형식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그런 방식입니다. 반면에 넋은 말할 백자의 형식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사정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좀 더 효과적으로 통하고 싶다면 넋으로 하는 것보다 혼으로 하는 게 훨씬 유용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도깨비 매자입니다. 도깨비 매자는 도깨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귀신을 의미하는 귀신 귀자와 아니다라는 의미의 아닐 매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깨비 매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도깨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에 아닐 매자에 해당되는 아니다라는 의미로서 X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도깨비 매자입니다. 세 번째 관련자인 도깨비 매자는 귀신을 의미하는 귀신 귀자와 아니다라는 의미의 아닐 미자가 결합해서 도깨비 매자가 표현하는 도깨비는 귀신이 아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도깨비는 귀신과 비슷합니다. 무형의 존재인 것도 비슷하고 또 우리 삶의 주변에서 활동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귀신과 도깨비는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해당 부수로 사용되고 있는 이 아닐 미자는 아닐 비자 아시죠? 아닐 비자와는 전혀 다른 글자입니다. 아닐 비자는 아니다라는 것 중에서도 전혀 다른 것, 전혀 비슷한 것이 없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닐 비자로 설명하는 것이고, 이 아닐 미자는 비슷한 면이 있지만 결정적인 어떤 게 다를 때 아닐 미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깨비 매자가 표현하는 도깨비는 귀신과 비슷하지만 귀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허수아비 괴자입니다. 허수아비 괴자는 허수아비를 의미하지요. 해당 부수로는 보통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인자와 귀신을 의미하는 귀신 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수아비 괴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사람인자에 해당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귀신을 표현하는 귀신의 이미지가 있지요.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허수아비 괴자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인 허수아비 괴자는 보통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인자와 귀신을 의미하는 귀신 귀자가 결합해서 허수아비 괴자가 표현하는 허수아비는 귀신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허수아비는 누구냐? 귀신과 동행하는 사람이 허수아비다라는 이런 뜻이죠. 허수아비라는 말은 자기 주관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주관을 내세우고 싶을 텐데 왜 자기 주관을 내세울 수 없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보다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의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귀신과 동행하면 귀신보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귀신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열심히 연마한다고 해서 언젠가는 귀신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귀신과 동행하는 한 영원히 귀신의 허수아비 신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부끄러울 괴자입니다. 부끄러울 괴자는 부끄럽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해당 부수로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 신자와 귀신을 의미하는 귀신 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울 괴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에 귀신에 해당하는 귀신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부끄러울 괴자입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인 부끄러울 괴자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 신자와 귀신을 의미하는 귀신 귀자가 결합해서 부끄러울 괴자가 표현하려는 그 부끄러움은 귀신과 마음을 함께 할 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귀신의 허수아비로 살다 보면 그 마음에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서 권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속사람은 허수아비 신세인 그 자신의 그 신세에 느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원초적인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울 괴자는 원초적인 그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그런 글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더러울 추자입니다. 더러울 추자는 더럽다라는 의미가 있죠. 해당 부수로는 다교자와 귀신 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교자는 술주자의 대용으로
수를 의미하는 부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귀자는 중심자로서 귀신을 의미하죠. 더러울 주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다교자에 해당되는 이 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에 귀신의 이미지가 있죠. 이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더러울 추자입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인 더러울 추자는 술을 의미하는 다교자와 귀신을 의미하는 귀신 귀자가 결합해서 더러울 추자가 표현하는 그 더러움은 술 때문에 귀신같이 보이는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술을 마실 때에는 충분히 이성이 작동하고 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시는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사람의 이성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러울 추자에서는 그때부터 귀신이 작동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술과 귀신이 같이 있으면서 귀신의 본성이 술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귀신의 본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귀신의 가장 큰 본성은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아주 더러운 곳을 보게 되면 귀신 나오게 생겼다 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귀신의 본성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술은 좋은 음식이 될 수도 있지만 귀신을 만나게 해주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러울 추자는 귀신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여섯 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귀신에 관련한 세트 한자를 공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획 한획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자, 세트 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